오늘 공천특위 첫 회의가 열렸는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예. 사실 새누리당 공천특위 그동안 참 뭐랄까요,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첫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안 그래도 제가 그 공천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몇 분 전화를 걸어서 분위기 파악을 좀 했습니다. 이 답변을 위해서. 근데 크게 쟁점이 세 가지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하나는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결선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당하고 국민 그 경선 비율 이 세 가지인데 그 제 개인적 판단에는 우선 추천 지역 하고 어려운 게 결선 투표가 제일 어렵고 우선 추천 지역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 국민 비율도 뭐 꽤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근데 오늘 지금 좀 전에 이제 하 의원님 말씀 드셨는데 황진아 의원께서 단수 추천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취지를 하셨어요. 예, 그게 뭐냐면 당원 당규에 보면 후보가 한 사람인 경우는 당연히 단수 추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가 여러 명이라도 그중 한 명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를 받으면 경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전략공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이른바 친박과 비박계 간의 첨예한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지역 내에 그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50% 이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경선으로 가는 거겠지만 50% 이상이 나오면 경선으로 가더라도 그분이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경선으로 가는 와중에 경쟁자들이 있으면 서로 흠집을 내기 시작하고 또 진 후보들은 경선 결과가 지게 되면 상대방 후보를 지원하지 않겠죠.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도와주거나 그렇겠죠. 또 흠집을 내거나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큽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때문에 그 당에서는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경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 경선을 하더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또 그 저희 당 그 여론조사가 꽤 정확합니다. 과거처럼 편파적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독립적인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내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지명도 높은 중진 의원들 수도권, 이른바 험지, 좀 수도권의 접전지에서 좀 나와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험지 출마론의 대상이 지금 섞여 있어요. 뭐 우리 당의 뭐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은 장관 출신이거나 안대희 전 대법관 아니면 이제 근데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 선거를 지지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제 그전 선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국 선거를 쭉 지원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표차가 얼마 안 나는 경우는 박근혜 대표죠 당시.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 말고는.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험지에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부 장관 출신이거나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이 주된 대상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의 전략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아주 어렵지 않더라도 경합 지역에 출마해서 특히 수도권에 그 승률을 높여달라. 이것이 험지 출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결정을 해서 험지로 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경선을 거쳐라. 또 이렇게 되면은 험지 출마하는 분들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현재 당원 당규에 보면 야당 의원이 있거나 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은 우선 공천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그 공천 룰 특위에서 험지 이 출마론과 우선 추천 제도가 서로
결합해서 어느 정도 조화로운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지금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어제 개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곧 당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친박 중심의 또 새로운 어떤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친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좀 갈려 있거든요. 근데 예, 최경환 부총리 같은 분이 당으로 오시게 되면 친박 내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공천 룰 특위 같은 경우도 협상하기가 수월해지죠. 아무래도 여러 명이 협상하는 것보다는 친박, 비박 이런 식으로 1대1 협상이 되면 협상 속도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예. 공천 룰도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당의 안정성이 더 높아졌다. 예.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히려 갈등 요인이 아니라 통합 요인으로 보시는 거네요. 끝으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신당 바람이 호남에서 좀 불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또 문재인 의원도 사실은 이제 부산 지역 출신 아니십니까? 네네. 하 의원님도 이제 사실 지역구가 부산이신데 경남 부산 쪽으로도 이런 바람이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 부산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다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요즘 안철수 의원이 잘해요. 그래서 저희 당에도 꽤 위협적이고 저희 당의 어떤 중도 지지층이 좀 빠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 저희 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판가름 날 거라고 보고요. 새누리당이 좀 더 혁신하고 좀 더 희생하고 그래서 저희 당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험지 출마론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카드다. 이런 카드에 그런 유력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예. 같이 따라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동시에 혁신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새누리당이 잘하게 되면 안철수 외풍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안풍을 차단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죠. 상호 혁신하고 정치가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좋아지는 거죠.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면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정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